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4일 토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이제 점차 아침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춘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는 것 같죠. 아직까지 시골에 그 논두렁과 산자락에는 눈이 일부 조금씩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포근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계속 포근했었는데요. 지난 주말은 너무 포근해서 문제가 생긴 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일자리 천국, 뭐 알바 천국이든 뭐든 일자리 천국, 지표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ISM 비제조업 지수도 나왔는데요. 이 데이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전월 대비 엄청나게 큰 폭으로 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준이 이제 이렇게 되면 금리를 급하게 낮출 이유도 없는 것이고, 최소한 피복 가능성은 많이 줄어든 것이고, 또 하나 금리를 더 올리는 것까지도 뭐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면 연준의 목표치는 2%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3%대 중반 또는 그 언더로 떨어져서 이제 올라오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되는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는다면 연준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열려 있는 거예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들이 다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그 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이걸 생각하면서 조금씩 그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자산 시장이 상당히 주가가 빠지면서 마무리되었는데요. 크게 올랐다 잘잘 흘러내리면서 마감이 올랐다기보다도 낮게 시작했다가 이 지수를 보고 낮게 시작했다가 그동안에 오르던 추세가 있어서 반등을 시도하다가 다시 시초가 부근으로 절절절 흘러내리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흐름 같은 거는 월요일 날 다시 저희가 차트를 직접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고용 지표가 미친 듯이 나왔어요. 먼저 실업률요. 실업률이 3.5%가 와, 이건 진짜 너무 좋은 실업률이야. 그래서 3.6% 이번에 올라갈 거야. 왜냐면 우리 봤습니다만 해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엄청났잖아요. 해고가 뭐 전년 동기 대비 뭐 400% 증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럼 실업률 당연히 올라가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업률이 줄었습니다. 3.4%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 1969년. 여기에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절반 이상은 1969년에 태어나지 않으셨을 텐데 1969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농업 경제 그 고용지수 발표가 됐는데 이전 달에 26만 명이었어요. 26만 명. 줄까 늘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발표는 51만 7천 명 증가로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약간 이거 좀 나중에 혹시 수정이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거가 말이 돼? 할 정도로 지금 2배보다 더 많이 튀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고용 부분, 농업 부분,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26만 9천 명 증가해서 44만 3천 명 증가합니다. 이것도 거의 2배 튀었어요. 놀라운 수준이죠. 경제 활동 참가율 이거는 62.3%에서 62.4%로 소폭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게 임금 수준은 어떻게 되냐.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이 전년 대비로 4.4% 상승했습니다. 지난달에 발표할 때는 4.8%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상승률은 조금 떨어지는데 전월비로 따져보면 0.3% 증가했습니다. 이전 달은 0.4% 증가했는데 조금 이거는 약간 둔화되지만 상승률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간당 미국의 평균 임금은 33.03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실업 지표 관련 그 고용 지표 관련 내용들이 정말 참인지 아닌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엮어가면서 봐야 되는데요. 미국의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은 기존의 34.4시간에서 34.7시간으로 더 늘었습니다. 즉, 고용이 활발한 거는 활발하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건 데이터가 맞나?
10불 정도에 특별히 ISM 비즈적 구매자 지수, 서비스업 구매자 지수죠. 지난달에 49.2로 수축 국면이었는데 55.2로 늘었어요. 너무 큰 폭으로 늘었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쪽에서 보면 마켓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는 45.0에서 46.8로 늘긴 늘었지만 언더 수준이고, 이쪽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4.7에서 46.8로 좀 늘긴 했습니다만 역시 수축 국면입니다. 정말 뜨거운 어떤 서비스와 고용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ISM 비즈 지수를 보면 말이죠. 근데 이제 다른 쪽은 또 그 정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을 두고 조금 더 계속 다른 발표되는 지표들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ISM 비제조업 고용지수 나왔는데요. 49.4에서 50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제조업의 신규 수주 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45.2에서 60.4로 그러니까 서비스업 신규 수주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 서비스업 기업 활동 지수가 나왔는데 53.5에서 60.4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뜨겁다. 뭔가 미국은 정말 뜨겁구나, 경기가. 이런 생각은 아니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연준의 공간 활동 영역은 그대로 살아있다. 즉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서 이제 분위기는 다음 달 3월 달에 있을 FOMC 회의에도 당연히 금리를 올릴 거라는 분위기로 싹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경기가 화랑해도 쉽게 떨어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리디안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1월 고용 수치는 와우라고 할 정도로 대단했다. 그러나 추세는 놀랍지 않다. 지금은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지만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하기엔 너무 이르다. 그렇죠. 이게 연준의 공식적인 태도로 보는 게 맞겠죠. 승리를 선언하기엔 너무 이르다. 자, 연준은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 금리 결정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원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는 보장은 우리가 이제 많은 데이터를 보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지금 고용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정말 확연하게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이제 그 불씨가 사그라들었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아직 조금 더 사그러들어야 돼. 이런 느낌이 있을 때는 연준이 언제든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5.0%를 시장에서 거의 끝이라고 봤는데 이렇게 되면 살짝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고용이 이렇게 살아있으면 피복 가능성은 확실히 좀 줄어드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금리 올리는 거는 이제 좀 맥스치에 가서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최소한 인플레이션이 5%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서 뭐 한 4%대 초반 이렇게 떨어지면 현재 금리 대비로 낮으니 뭐 실질 금리 상황이 거의 이제 플러스권역으로 들어온다. 물론 경제 성장률까지 더해야 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거나 인플레이션 대비 실질 금리는 플러스니까 금리를 올리는 과정들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금리를 급하게 내려야 돼? 경기가 나빠? 금리를 내린다는 건 경기가 나쁘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채권 시장이 떡락을 하셨습니다. 네, 금리가 굉장히 크게 튀었어요. 한 10년물이 12bp 정도 튀었고요. 다른 월드 아주 극단적으로 짧은 거를 제외하고 모두 굉장히 큰 폭으로 튀었습니다. 무려 2년물 국채금리는 이게 얼마야? 19bp 정도 튀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튀었죠, 금리가. 네, 뭐 1년물도 14bp나 튀었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최근에 보기 힘들었던 수준, 요즘에 두 자릿수 bp로 금리가 잘 안 움직였는데 엄청나게 큰 폭으로 금리가 위로 튀었죠. 자, 역시나 채권 시장도 아는 겁니다. 이 정도 지표 봐서는 피봇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는걸 하는 예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네, 자, 그러니까 금리가 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오르죠. 네, 달러 값이 높아진 거니까 달러도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101.73달러였는데요.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은 102.99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통화들은 상당히 크게 떨어졌겠죠. 1.091에서 유로화가 1.079로 떨어졌고, 엔화가 정말 극적으로 크게 튀었습니다. 128.67이었는데 131.19로. 그러니까 위안화도 6.73에서 6.80으로 많이 튀었고, 한국 원화도 1224원에서 1247원으로 대폭적으로 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 S&P가 1.04% 빠진 4,136, 다우는 0.38, 여기는 좀 워낙 그동안에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요. 33,926. 나스닥도 최근에 파죽지세의 흐름에서 되돌렸습니다. 1.59%가 떨어지면서 12,006. 그리고 주요 빅테크들이 애플을 제외하고는 다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애플만이 4분기 실적과 매출이 모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44% 반등을 했고요. 반면에 정일 메타 효과로 큰 폭으로 뛰었던 빅테크들은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특별히 아마존은 무려 8.43%나 빠졌는데요. 리비안에 대한 투자가 순이익에 상당한 훼손을 주었다라는 그 발표와 함께 주가가 8% 이상 빠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3% 빠졌고, 알파벳도 예상치 하회의 순이익을 발표하면서 2.75%나 빠지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정도만이 유일하게 소폭 반등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켰고요. 반도체 주식들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장비주들을 중심으로 상당폭 빠졌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3.4, 램 리서치 2.1, KLA 1.4%등 대체적으로 빠졌습니다. 의외로 인텔 정도가 모르는 게 없어서 그런지 얘만 반도체에서는 선방을 했고 모두가 다 빠지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포드도 시장 대비 예상 하회 실적 내면서 7%의 주가 하락, 스타벅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예상보다 좀 하회하면서 4%의 하락을 했습니다. 노드스트롬은 라이언 코엔이 지분 매입했다는 행동주의 투자자죠. 했다는 소식에 24%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표가 엄청난 일을 했다. 네, 취업 천국 미국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미국 경기는 이걸 뒤집어서 보면 일정 수준 골디락스를 향해 가는 구간입니다. 경기는 살아있고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품 가격들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집값과 렌트비가 본격적으로 떨어질 것인지 여부를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매우 약합니다. 저는 이것은 중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중국의 이제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관심 안 되고 안 올라요. 얘가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재고가 너무 많아요. 중국의 수입률이, 중간재 수입이 전년 동기인가요? 전기인가? 이전과 대비했을 때 너무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유가 어떻게 됐을까요? 유가 또 떨어졌습니다. 75.8에서 WTI 73.2까지 80에서부터 지금 거의 10% 가까운 순식간의 하락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 아니죠. 달러 강세와 금리가 크게 오르자 금값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 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 정광호 대표하고의 대담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파트너스의 이창환 대표하고의 대담은 이루어졌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편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거는 다음 주 주말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너무 좋아서 빠진 미국, 이 상황은 미국적 상황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